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함정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함정이 왜 위험할까요? 함정의 특징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함정이 아닌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전의 말씀에서도 인용하고 있듯이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은 헛된 것, 무상한 것에 천착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잡다단한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헛된 것, 무상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얘기, 또 추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만, 옛날에 무스탕이라는 옷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집집마다 무스탕 하나씩 꼭 갖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무스탕이 왜 유명했냐면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대요. 찔겨서, 내구성이 좋아서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무스탕 사람마다 다 구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창피해서 아닙니까? 창피해서. 올드해졌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있어 보이는 것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효용성에 있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복잡다단한 시대에 우리가 지족의 마음을 얼마만큼 잘 견지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짜에 속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정은 결국 가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아닌 서로 신뢰하고 서로 복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선지식들이 많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참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부들이 좀 영화 되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 영화 중에 그 영화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영화 제목이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더 33입니다. 정관사 더 하고 33. 이 영화가 뭐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2010년 칠레의 한 광산에서 벌어진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10년 전 넘는 뉴스여서 기억은 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광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총 33명의 광부가 이 광산에 이제 매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깊은 곳에 매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우겨우 이제 소식을 가끔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33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 캡슐을 이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는데 워낙 안반이 공고하다 보니까 이게 뚫는데 시간이 지지부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캡슐이 당도하는데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인명구조용 캡슐이 도달하는데 17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17일이면 이거 뭐 사람들이 전기도 끊긴 상황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진짜 요즘 우리나라도 소방관인가 그 영화 되게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못지않은 감동을 아마 자아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33명이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작업반장 덕분이었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작업반장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매몰되자마자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식량을 먼저 딱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량을 33명이 어떤 식으로 분배해서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연명할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한 거죠. 이 작업반장이 고민이 없었다면 아마 아비규환이 됐을 겁니다. 서로 먹을 거 차지하려고 그러고,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만 심지어는 서로 죽이고 막 인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극단의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업반장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캡슐이 이제 도달했거든요. 캡슐이 도달하는데 캡슐도 움직이는데 시간에 지지분해서 한꺼번에 사람을 다 못 옮기는 상황인데 이 작업반장이 선언을 한 거예요. 뭔 선언이냐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겠다. 제일 마지막에 나가겠다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선언한 다음에 누굴 제일 먼저 내보낸 줄 아십니까? 작업반장이 제일 건강한 사람을 내보낸 겁니다. 왜냐? 제일 건강한 사람을 내보내야지 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약자를 먼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사람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되게 드라마틱한 진짜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보통 같았으면 구조 캡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탈라고 아니면 아마 제비뽑기 했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제비뽑기하고 제비뽑기 하다가 서로 죽이고 난리 생쇼를 벌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작업반장이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을 보면 이 작업반장의 공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자명하게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킵니다. 작업반장이 제일 마지막에 나가게 되는, 그래서 33명이 다 살아남게 되는.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누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우리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살님, 우리 불보살님이라는 표현이 적당하겠습니다만, 불보살님의 공능이 뭡니까?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고 다 해탈시키고, 불보살님은 제일 마지막에 지옥에서 탈출하겠다. 그 선언이 불보살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특징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서로 탈출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모면하려고 그러고, 서로 면피하려고 그러고, 서로 책임을 넘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시대, 이 현상을 보면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 맞아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해탈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다라고 선언하신 이 불보살님의 선언이야말로 이 영화에서 오버랩되는 이 작업반장의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곱씹어 보면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작업반장 같은 면모를 내가 행동으로 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비규환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장담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왕왕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n분의 1로 사는 건 참 지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나눌 게 있으면 n분의 1로 하세요. n분의 1이 공평하대요. 근데 n분의 1이 과연 공평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님들 돈 벌어 오시잖아요. 돈 제일 많이 벌어 오시니까 제일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은 누구죠? 자식 새끼가 제일 잘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님들 그거 보고서, 그 모습 보고서 이놈 자식 왜 나보다 많이 먹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n분의 1이 적용되면 지옥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야말로 우리가 자비심을 베풀어야 될 이유, 그리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넉넉하게 베풀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화목된 방향으로, 더 화합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가 깨지는 곳이야말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연말의 상황을 보면 신뢰가 깨져서 걱정인 것 같습니다. 다 어른들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에도 정했습니다만 여당도 야당도 무당도 다 자기 실속 챙기려고, 자기 연명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통영 갔더니만 스님들이 그런 농담했습니다. 정사님 폰은 법사 폰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법사라는 표현이 너무 희화화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살이라는 표현이 폄하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제자로서, 또 종조님의 제자로서 신뢰를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산술적인 공평, 평등 말고 내가 내려놓을 것 좀 내려놓고 희생할 거 희생하고, 마치 작업반장이 나는 제일 마지막에 나가겠습니다라는 이 공언이야말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자 실천 강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도 야당도 무당도 아비규환인데 우리 시민당이야말로 가장 복된 도량, 복된 공동체로서 그런 것을 온전하게 실천해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시점에 하게 됩니다. 이 상호 신뢰, 상호 믿음이야말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차원적인 공부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본의 기본을 우리가 잘 닦지 아니하고 잘 우리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늘 우리가 미끄러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속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한 것에 우리가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상각자님 혹시 장교 출신? 장교 출신은 아니셔요? 왜냐하면 우리 지상각자님 희사고 앞에서 좌양좌 우양우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건 장교 출신이시다. 제가 매주 감탄을 합니다. 이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군인의 가장 기본이 뭐죠? 제식입니다.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근데 우리 지상각자님이 그 전형을 딱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군인의 기본이 제식이듯이 우리 신행자, 우리 진언행자, 우리 육아시민당, 우리 사부대중이 무엇을 기본으로 삼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마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 안 드려도 다 20년심으로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을 갖고 올 한 해 잘 사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기준을 잘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가오는 한 해도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여당도 야당도 무당도 헛짓거리하지만 우리 시민당만큼은, 우리 진언행자만큼은, 우리 불자만은 그것을 사표로 삼아 상대자의 정, 우리 내어물의 그림자임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는 복된 신행의 공동체가 되고 여법한 원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다시금 하게 됩니다. 다시금 올 한 해 복된 서원과 원력으로 신행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복락과 그 공덕이 잘 회양되어서 그 여력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추진력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한 해를 복되게 안개 같습니다만 잘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사부대중 육아시민당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소하겠습니다.